다음 중 약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1번은 임산부인데 감기약을 사러 온 사람, 2번은 신장투석 환자인데 두통약을 달라는 사람, 3번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4번은 제품 하나하나 까다롭게 선택하는 사람. 몇 번 선택하셨나요? 저는 단연코 2번 투석하는 사람인데요. 1번 임산부와 거의 동급이죠. 까다로운 이유는 일단 어떤 약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산부의 경우 그 어떤 약도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신장투석 환자에게는 모든 약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물며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하는 게 이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한번 나빠지게 되면 다시 제 기능을 찾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투석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신장은 정말 건강할 때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숙지해 놓으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확 나빠진 신장은 그 기능을 돌려놓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만 아주 살짝 나빠진 정도라면 생활 습관의 개선과 뒤에서 추천할 영양제들로 얼마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장의 기능을 알아보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추천할 수 있는 신장 영양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려운 건강 정보도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는 두꺼비팜, 지금 당장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소변, 오줌이죠.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동차와 똑같아요. 기름을 넣고요. 그걸 동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배기가스가 나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밥을 먹고 밥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검진하면 사구체 여과율, GFR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주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되죠. 그리고 신장은 혈액을 만드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EPO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액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지시를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많은 비율로 빈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리 철분제를 넣는다고 빈혈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철분 결핍 빈혈이 아니라 EPO가 부족한 빈혈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주사로 부족한 EPO를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의 생성에 관여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혈압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신장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산염기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pH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공눈물 써보셨나요? 인공눈물 넣는다고 눈이 따갑지 않죠. 그런데 그냥 물을 넣으면 눈이 따가워요. pH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만큼 산염기의 균형은 우리 몸의 기본이 됩니다. 이건 신장과 더불어 폐에서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으로도 우리 몸의 pH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랍니다. pH 균형이 무너지면 가볍게는 피로감이나 호흡곤란이 있지만 종국에는 사망에도 이를 만큼 무섭습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하세요. 이게 한 가지만 나타나도 뭐 큰일이니까 병원을 가라는 게 아니고요. 병원 가서 간단한 소변 검사로 대부분 다 나와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 받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있다면 꼭 병원 가셔서 검사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있다면 바로 병원 가세요. 물론 신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거품이 발생한다는 건 신장 사구체에서 필터로 깨끗하게 걸러져야 될 게 안 걸러졌다는 이야기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평소보다 거품이 좀 많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두 번째는 부종, 몸이 붓는 건데요. 신장이 pH 균형을 맞추고 혈액의 생성에도 관여하죠. 따라서 신장의 기능 저하는 부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녁 아니면 늦게 야식을 먹어서 아침에 얼굴 붓고 손 붓고 이런 거 빼고요. 주로 하체 쪽으로 붓는 증상을 신장의 기능 저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강이나 발목의 부종이라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강이하고 발목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 뼈가 바로 만져지죠. 그런데 여기를 꾹꾹 눌렀을 때 진짜 움푹움푹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복구도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입니다. 혈압은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인데요. 대부분 심장을 생각하지만 신장, 콩팥도 혈압 조절에 아주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심부전의 주요 원인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을 합하면 전체 원인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당뇨와 혈압 관리 안 하면 신장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타 증상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부신피로 증후군과도 맞닿아 있는데 부신이 신장 바로 위에 모자같이 얹어있는 기관이거든요.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항을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피로는 하루 이틀 푹 쉬면 컨디션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런 피로는 하루 이틀 푹 쉰다고 회복이 전혀 되지 않죠. 피부의 가려움으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평소 피부에 가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기저기 가렵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신장의 pH를 맞추는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의 소양감,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소변의 양이 변할 수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장이 나빠지는 초기에는 소변량이 늘다가 신장이 더 나빠지면 소변량이 줄어드는데 소변량이 느냐 주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대부분은 알잖아요. 내 평소 소변량과 뭔가 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바로 병원 가세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제발 나빠지고 가면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불편해져요.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노폐물이 내 몸에 축적이 되겠죠. 이 노폐물은 신장만큼이나 미세혈관이 많은 눈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시력이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밤눈이 어두워졌다 하면 안과뿐 아니라 신장도 한번 챙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검진표를 유심히 봐주세요. 올해 받은 것만 보시고 수치 다 정상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꼭 확인하세요. 나빠지는 추세라면 그게 뭐 신장이든 뭐 간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추세가 하락의 추세라면 한 번쯤 점검을 하시면 남은 인생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두꺼비 파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약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신장 투석하는 사람,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줄 약이 없어요. 이건 어떤 약사건 의사건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또한 이걸 먹으면 떨어졌던 신장의 기능이 100% 되살아납니다 하는 약도 영양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 영양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험과 수만 가지의 영양제 정보들, 학회 이론, 논문들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병원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영양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높아진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바나바이품 PPAR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춥니다. 따라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바나바이프의 지표 성분이 코르솔산인데요. 1일 최대 함량이 1.3ml입니다. 제품 선택에 참고해주세요. 오메가3도 신장 영양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혈압의 강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건 혈관에 좋다는 거고,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야 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그 중에서 비타민 B6, 9, 12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아주 심각한 콩팥에 문제가 없다면 고함량으로 50ml, 때에 따라서는 100ml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혈관의 이완 목적과 칼슘 침착의 예방의 목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알약의 형태가 많지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액상 형태를 더 추천합니다. 비타민 D도 빠질 수 없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산, 염기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자꾸 산성화되면 뼈에 칼슘을 빼내는데 이게 지속되면 골다공증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비타민 D가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아르기닌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르기닌이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한데 이 자체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에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신장 영양제로 추천하는 성분은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안토시아닌, 포도씨 추출물, 피크노제놀, 커큐민, 카테킨, 글루타치온, 밀크시스, 루테인 등등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항산화제는 산화를 억제하는 영양제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무법자입니다. 세포의 변질, 노화, 각종 염증을 유발하고요. 결국은 암도 유발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콩팥 영양제, 신장 영양제로 사용하면 너무 좋죠. 다만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항산화제 중 어떤 걸 선택할지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의 경우 글루타치온은 몸이 찬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요. 피크노제놀은 열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열로 구별할 수도 있고요. 조습으로도 구별하는데요. 몸에 물이 많은 사람과 건조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항산화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선택한답니다. 구체적인 제품의 선택은 두꺼비팜 홈페이지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지금까지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추천 영양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